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이젠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마이다스 IT 이혜린입니다. 오늘은 실무예제 따라하기 초급 과정의 두 번째 시간, 철골 건물 따라하기입니다. 이번 학습을 모두 완료하시면 간단한 박공 지붕형 철골 공장 프로젝트는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조 프로그램 입문 자료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 학습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꼭 먼저 학습하시기를 추천하면서 철골 건물 따라하기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따라하기의 예제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박공 지붕형 철골 건물입니다.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창고시설로 분류하며 연면적은 496.8제곱미터입니다. 구조 형식은 건물 전체가 기둥 보호 프레임으로 구성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고 벽과 지붕의 마감 재료로 비구조 부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된 건물입니다.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전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먼저 간단하게 정보 입력을 하고 도면 밑그림을 활용하여 구조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구조 부재, 비구조 부재 순서로 생성하고 풍화중을 입력하여 모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프로그램이 가이드해주는 대로 NG 부재들을 OK가 되도록 변경 또는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물인 구조 계산서와 안전 확인서를 생성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마이다스 이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빠른 실행에 새 파일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의 모델링 작업과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 창을 기준으로 상위에는 각종 명령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의 메뉴, 좌측에는 모델링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트리 메뉴와 하단에는 작업에 대한 명령과 상태를 확인하는 메시지 창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작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중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이제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첫 번째 과정, 정보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입력에는 프로젝트 정보와 CAD 도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는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구조 정보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CAD 도면은 구조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면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정보 입력을 메뉴의 배열 순서에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정보에서 건물 정보를 클릭하고 설계 개요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명에 삼평동 창고 건물, 대지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00번지로 하겠습니다. 건물 용도는 창고시설에 창고로 설정하고요. 연면적은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96.8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496.8을 지상 연면적에도 입력합니다. 구조 계획은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건물 전체가 기둥보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구조 형식인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으로 설정합니다. 구조 재료 형식은 철골 구조로 선택합니다. 주변 환경은 저층 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인 지표면 조도 C를 선택하고 집안 종류는 매우 조밀한 토사 집안 또는 연암 집안인 SC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력은 200으로 설정을 하고요. 진해력을 입력하실 때에는 단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은 기본 설정값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의 정보 입력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층별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메뉴의 정보에서 층별 정보를 클릭합니다. 층별 정보 입력은 구조 모델링 작업에 앞서 층별 작업 환경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각 층고에 맞게 구조 부재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1층과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베이스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층의 층고가 40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층고를 설정하실 때 박공 지붕 형태로 인해 처마 높이까지를 층고로 설정할지 아니면 용마루 높이까지를 층고로 설정할지 잠깐 고민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용마루 높이까지를 층고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층고 입력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므로 동일한 층 내에서 가장 높은 높이까지 층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1층 층고를 용마루 높이인 9700을 입력하고 다른 층을 한 번씩 클릭하면 누적 층고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이 없으므로 기초를 동결선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내림 기초층 사용에 체크를 하고 층고를 1000으로 설정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닫히고 층별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구조 정보 입력입니다. 메뉴에서 구조 정보를 클릭하고요. 구조 정보는 건물 정보에서 선택한 건물 용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와 하중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건물 용도를 창고시설로 설정했기 때문에 창고시설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하중들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최상층과 최하층의 마감 하중과 활하중은 반드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따라하기에서는 1층의 지붕 슬래브에 적용될 1층의 마감 하중과 활하중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 모델의 경우 실무에서 경량 지붕층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퍼링과 실링의 마감 하중인 0.2kN을 입력하고 활하중에는 사람이 올라가거나 정원을 조성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구조 기준에 의거하여 점유하지 않는 옥상 슬래브 용도의 등분포 활하중 값인 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히고 프로젝트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CAD 도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텐데요. 이젠에서는 3차원 구조 모델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D 평면도를 밑그림으로 활용합니다. 도면을 등록하기 전에 여러분 CAD 도면과 CAD 리스트의 차이 알고 계시죠? CAD 도면은 도면 등록, CAD 리스트는 등록된 도면을 활성, 비활성,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모델링의 밑그림이 될 도면을 등록하기 위해서 CAD 도면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CAD 도면 편집창이 나타났고요. 중앙에 불러온 도면이 위치할 작업창과 오른쪽에 레이어 편집창을 확인하신 후에 메뉴의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순서는 기초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에서와 같이 밑그림으로 가져올 레이어들을 각각 할당하고 CAD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도면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그림으로 활용할 1층 평면도를 제외한 다른 도면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명령에 영문 E 엔터 선택하고 메시지 창에 영문 E 엔터 하면 삭제가 됩니다. 밑그림으로 활용될 평면도만 중앙으로 위치시켰습니다. 첫 번째 도면 수정 사항은 철골 기둥의 중심으로 중심선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공 지붕을 생성할 때 용마루의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선을 추가합니다. 이 과정들은 모두 구조 모델링의 편의를 위한 작업들이므로 추후에 이젠으로 실무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도 활용하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첫 번째 수정 작업부터 해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대각선 방향으로 두 점을 클릭했을 때 기둥이 생성되는 방식이었는데 철골의 H형광 기둥은 부재의 중심 한 점에 클릭을 해서 H형광 기둥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재 중심에 가이드선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에 복사 명령어인 CO 엔터를 입력하시고 중심선을 선택하고 엔터. 직교 모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한 점을 잡고
아래쪽으로 218 이동하겠습니다. 엔터. 복사가 되었고요. 나머지 Y축 중심선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에 CO 엔터, 객체를 Y축 중심선 선택 엔터, 그리고 한 점을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합니다. 엔터. 다른 기둥의 중심선들도 빠르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객체 선택 엔터, 100. 카피, 객체 선택 엔터, 218. 이렇게 기둥의 모든 중심선들이 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정 작업입니다. 박공 지붕에 볼을 생성할 때 지붕 최상부의 용마루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중심선을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 카피, 객체 선택 엔터, 2500을 입력합니다. 이제 도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레이어들만 각 항목으로 할당하는 레이어 편집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선택하면 CEN이라는 레이어로 작업이 되었고요. 중심선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선, 기둥에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도 선택해서 치수선에 레이어 편집이 끝났습니다. 레이어들을 각각 할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들이 누락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미리 레이어를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 도면을 밑그림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메뉴에서 CAD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CAD 도면 등록창이 나타나면 이름을 등록하고 기준점을 정하고 객체를 선택해서 층을 배정하는 순서로 CAD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도면 이름에 1F라고 입력합니다. 기준점 지정에 화면에서 선택, 클릭. 본 따라하기에서는 왼쪽 아래 코너 기둥에 있는 중심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리고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고 줌 아웃하여 드래그, 엔터, 층 배정을 1층에 합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도면 등록을 작업할 수 있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까지 도면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설정입니다. 우리는 1층만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 등록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나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층별 보기창 1F와 뷰 내비게이션에서 탑, 평면을 맞추면 구조 모델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정보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간단하게 건물 정보, 층별 정보, 구조 정보를 입력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모델링 편의를 위한 도면을 등록했는데 그 전에 H형광 기둥을 배치점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중심선들을 복사하는 도면 편집 과정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정보들로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한 환경과 해석 설계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구축되었습니다. 다음 과정은 구조 모델링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는 작업 프로세스대로 배열이 되어 있죠. 이제 메뉴의 모델링 탭을 클릭하고 기둥부터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클릭하고 확대를 해서 기둥을 생성해 보실 텐데요. 이때 확대를 많이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골 기둥의 생성 방식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생성 방식과 다소 다릅니다. 철골 기둥은 H형광 기둥을 생성합니다. 이는 콘크리트 사각기둥처럼 모델링하기에는 단면의 크기와 형상 등 정보가 다양하여 두 점을 클릭해서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델링을 하실 때에는 아래에 도면 스냅, 부재 스냅, 3D 스냅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메시지 창에 현재 단면 설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600 곱하기 6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단면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 단면이므로 H형 철골 기둥으로 현재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본 따라하기 모델의 기둥 단면 크기는 H450 곱하기 200인데요. 왼쪽에 정보 트리를 먼저 확인하시고 정보 트리에 450 곱하기 200이 있으면 단면 변경 S를 입력하시고요. 원하는 단면이 없다면 새 단면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450 곱하기 200이 없기 때문에 새 단면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창에 옵션 명령 N을 입력하고 엔터. 기둥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타나면 철골 탭을 선택하고 단면 아이디에 4502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면 형상을 H형으로 설정하고 단면 이름을 450 곱하기 200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단면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닫히고 왼쪽 정보 트리에 바로 등록한 단면 DB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에도 현재 단면이 4502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생성하시면 되는데요. 메시지 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둥 배치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요. 클릭하는 그 점을 기준으로 H형간 기둥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CAD 도면을 등록하면서 추가한 중심선들로 생성된 부재의 중심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줌 아웃을 해서 뷰 내비게이션의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여 3차원으로 모델을 확인합니다. 키보드에 ESC 또는 엔터를 입력해서 메시지 창의 기본 상태가 되도록 맞춰주시고요. 다시 확대를 해서 기둥 부재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트리 메뉴의 속성창이 활성화되었고요. 단면과 높이 그리고 재료 특성과 경계 조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기둥의 높이는 처음부터 9700이었나요? 9700이라는 숫자는 1층의 층고로서 층에서 가장 높은 높이인 용마루까지의 높이였습니다. 반면 기둥의 높이는 8200이었습니다. 속성창의 상단 레벨 숫자를 8200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기둥의 높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직 부재들도 속성창을 통해서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생성을 8200 높이로 생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델링에서 기둥을 선택하고 기둥을 생성하는데 이 부분 보이시나요? 높이가 루프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F 바닥에서 기둥을 생성하시게 되면 높이가 루프층, 즉 충고 높이인 9700으로 생성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높이를 레벨 지정으로 변경하고 820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대를 많이 하셔서 중심에 클릭하고 줌 아웃 해볼게요. 레벨이 동일하게 8200으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부재를 속성창을 통해서 높이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레벨 지정 기능을 활용해서 높이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엔터 또는 ESC 키를 눌러서 메시지 창을 기본 상태로 설정해 주시고 이 수직 부재들을 이번에는 복사해서 빠르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내비게이션에서 탑을 클릭하고 확대를 많이 해주세요. 메뉴의 편집에서 복사 클릭 그리고 복사 선택을 하시고 대상 부재 선택이라고 메시지 창이 확인이 되시면 대상 부재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점 지정이라고 나오시죠? 그 기준점을 클릭. 저는 중심점에 끝점을 잡을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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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연속적으로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3D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생성이 됐죠? 이 기둥들을 아래쪽 열에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에서 복사에 복사 클릭, 그리고 부재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기둥의 중심선을 클릭해서 이 끝에 기둥의 중심선까지 클릭, 그리고 엔터. 기둥이 중심선에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하는 습관 잊지 않으셨죠? 뷰 내비게이션에서
3D 뷰를 설정을 하고 도구막대에 와이어 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구조선이 중심에 잘 만나고 있는지, 잘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습관화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절점들이 각각 하나씩만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절점 번호, 넘버를 키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번호가 하나씩만 보이시면 잘 만드신 거예요. 다시 절점 번호를 끄고요. 와이어프레임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본 예제 모델은 박공지붕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생성할 텐데요. 그 전에 밑그림 도면이 1층 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마루 지점을 클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에 있는 이 도면을 용마루 위치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둥의 절점과 도면선을 활용해서 경사형 볼을 생성하시기 쉽겠죠? 도면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메뉴의 정보 탭에서 층별 정보를 클릭합니다. 1층에 1F라는 CAD 도면이 등록되어 있고 Z레벨이 최하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부 텍스트를 클릭하면 드롭다운 버튼이 나타납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의 위치를 최상부 또는 지정 레벨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마루 위치를 클릭할 거기 때문에 최상부로 도면의 위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1층의 도면이 1층 전체 층고의 최상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보 생성을 위해서 모델링의 보에 큰 보를 클릭하고요. 트리 메뉴가 지금 속성창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 트리로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성할 큰 보의 단면은 H형광 400 곱하기 200인데요. 왼쪽의 정보 트리 창을 보시면 400 곱하기 200 단면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면이 400 곱하기 600의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단면 변경 S를 입력합니다. S 입력, 엔터. 그리고 단면 아이디를 H형광 400 곱하기 200인 400200이라는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400200 엔터.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는데요. 처음에 실수를 안 하시기 위해서 확대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기둥의 끝점 클릭, 그리고 기둥 라인과 같은 두 번째 중심선입니다. 클릭, 그리고 기둥까지 클릭, 엔터. 자, 이렇게 생성이 된 볼을 확인해 볼게요. 자, 잘 생성이 되었죠? 이제 이 경사볼을 빠르게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편집 메뉴에 복사에 복사를 클릭하고 대상 부재를 보 클릭, 클릭, 그리고 엔터. 이번에는 기준점을 기둥의 끝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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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정말 빠르게 되죠? 클릭, 클릭, 엔터. 그런데 잠깐 여러분, 구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재들의 절점과 절점이 만나도록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재가 연결되고 하중이 안전하게 전달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장변 방향의 큰 보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의 보의 큰 보 클릭, 그리고 기둥의 끝점부터 끝까지 엔터.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도요.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한 번 더 입력하시면 이전 명령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클릭, 엔터. 큰 보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따라하기 모델은 건물이 단변 방향으로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에 걸리는 힘을 주 구조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새기둥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새기둥을 생성하려면 도면 밑그림을 또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건물의 최상부에 잠깐 이동시켰던 도면을 다시 바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층별 정보 클릭, 그리고 Z레벨을 최상부에서 최하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 도면이 다시 1층 바닥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기둥을 생성을 하실 텐데요. 모델링의 기둥 클릭,
하면 아까 레벨 지정을 8200으로 설정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새끼둥의 높이는 8200보다는 높고 그리고 용마루 높이인 9700보다는 낮습니다. 정확히 인면에서 측정하면 9184.54인데요. 중요한 건 새끼둥을 정확히 경사보와 만나게 생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할 기둥의 높이를 다시 루프층까지 변경하고요. 확대를 많이 해서 정확히 중심에 콕. 그런데 생성된 새끼둥을 확인했더니 외부 방향이 도면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외부 방향을 회전해야 하는데요. 부재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속성창을 보시면 형상 특성에서 베타 앵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베타 앵글이란 부재 방향을 회전축으로 한 각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부재의 베타 앵글이 9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0으로 입력하고 엔터 하면 도면과 일치하도록 부재의 앵글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적인 뷰를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키와 휠 마우스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요. 아까 생성했던 높이를 루프층까지 이 용마루 높이까지 했기 때문에 새끼둥이 경사보보다 더 높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끼둥이 보와 정확히 딱 만나도록 높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보와 새끼둥이 교차하면서 교차점에 절점이 생긴 거 보이시죠?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이어 프레임을 클릭하면 절점과 구조선만 남았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눈 크게 뜨고 보시는 거예요. 새끼둥의 최상부 절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오른쪽에서부터 절점을 선택하게 되시면 부재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왼쪽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절점을 선택하시면 이 박스 안에 들어온 이 절점만 딱 선택이 됩니다. 이 드래그 방식은 캐드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이 절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와 만나는 교차점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이동을 클릭하고 기준점을 끝점 클릭 그리고 만나는 교차점까지 클릭. 와이어프레임을 끄고 어떻게 생성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정확하게 보와 만나도록 새끼둥의 높이가 조절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재를 다른 새끼둥에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에 복사 클릭, 그리고 부재 선택, 엔터, 그리고 중심점을 잡을게요.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정확하게 만났죠? 복사에 복사를 클릭하고 대상 부재 선택, 그리고 엔터, 기둥의 끝선을 잡을게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반대쪽 방향의 새끼둥도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작은 보를 생성하겠습니다. 뷰 내비게이션에서 3D 뷰를 맞추고요. 모델링에서 보 클릭, 그리고 작은 보 선택. 현재 작은 보의 현재 단면은 H형광 400 곱하기 200인데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작은 보의 단면은 H형광 250 곱하기 125입니다. 정보 트리를 확인해 보면요. H형광 250 곱하기 125가 DB에 없습니다. 이럴 땐 새 단면을 등록해야겠죠. 새 단면 등록 N, 엔터, 그리고 철골 탭 선택, 단면 아이디에 250125를 입력하고 단면 형상을 H형으로 설정하고 DB에서 H형광 250 곱하기 125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확인. 이제 새끼둥에서부터 새끼둥까지 클릭해서 작은 보를 생성합니다.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용마루에서부터 용마루까지 클릭. 다시 한번 엔터해서 새끼둥에서부터 반대쪽 새끼둥까지 작은 볼을 생성했더니 초록색 원형 마크가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 표시는 전단 접합인 핀 조건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시면 사라집니다. 이제 새끼둥과 주기둥 사이에 작은 볼을 생성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 중간에 스냅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간 스냅과 중간 스냅을 클릭해서 작은 볼을 모델링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재의 중간 스냅이 잡혔던 이유는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디바이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바이드 기능이 지금 오른쪽에 숫자가 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의 중간 스냅을 잡을 수 있고, 만약에 숫자가 3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3으로 설정하고 부재를 생성할 때면 부재의 3분의 1 지점 그리고 3분의 2 지점에 각각 스냅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이 디바이드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바이드 기능은 실제로 부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2로 설정을 하고 중간 스냅을 잡아서 클릭, 그리고 반대쪽까지 클릭. 이렇게 작은 부까지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건물이 횡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세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가세를 클릭하면 현재 설정 단면이 50506이라는 L 형광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름 22mm의 원형 솔리드 가세를 생성해야 하므로 단면 변경 S를 입력하고 엔터, 단면 아이디에 22를 입력합니다. 이제 가세를 클릭해서 생성하면 되는데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세를 생성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스냅이 여러 개가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면 중심선의 교차점이나 부재의 구조선 아랫부분에 부재 스냅까지 자칫 잘못 실수로 클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랫부분에 도면 스냅을 잠깐 꺼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생성을 하시면 정확하게 부재 아랫부분의 스냅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수를 좀 줄이실 수가 있겠죠? 엔터를 하고요. 연속적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생성할게요. 반대쪽 방향도 생성합니다. 가세를 생성하실 때는 평면상에서 작업하시기보다는 3D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좀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지붕층의 가세도 연속해서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요. 지금 도면 스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재의 절점과 절점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가세 생성하실 때 처음부터 와이어 프레임만 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원형 솔리드 가세를 모두 생성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뷰 내비게이션에서 탑을 클릭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인면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 생성이 됐죠? 다시 3D로 놓고요. 이번에는 단변 벽체의 가세를 생성할 텐데요. 단변 벽체의 가세는 L형광입니다. 그래서 가세를 클릭하고 단면을 변경합니다. 단면 변경 S 입력, 엔터, 그리고 단면 아이디에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L형광 65 곱하기 6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디를 65656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656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가세를 단면 방향에도 생성합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엔터, 이전 명령을 실행하고요. 이렇게 가세 생성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하실 게 있죠?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키시고요. 그리고 도면선은 잠깐 꺼볼게요. 왼쪽 정보 트리에 보시면 CAD 도면이 있고요. CAD 도면에서 1F 도면을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보이기 숨기기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잠깐 꺼두고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을 잘 확인해 주세요. 네,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점들이 잘 만나고 있는지, 구조선과 절점이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절점 번호를 잠깐 켜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딱 하나씩 있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절점 번호를 끄고 와이어 프레임도 끄겠습니다. 이제 지상의 구조 부재는 모두 생성했습니다.
이제 GL 아래에 있는 구조 부재를 모델링 할 건데요.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용 앵커 볼트의 정착 및 내림 기초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페데스탈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초가 GL 내에 위치하고 기초의 두께가 정착에 무리 없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페데스탈 생성은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업창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층별 보기창 1F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바닥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인 내림기초층과 1층 부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보기창으로 작업 환경을 옮기고요. 뷰 내비게이션에서 인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기초를 클릭하면 제일 아래에 페데스탈이 있습니다. 페데스탈 클릭, 그리고 메시지 창에 기둥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오른쪽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기둥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이때 가세가 선택되더라도 페데스탈은 기둥 아래만 생성되므로 그냥 엔터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페데스탈이 생성됩니다. 자, 생성이 완료됐고요. 두 번째, 이제 페데스탈 아랫부분에 있는 독립기초를 만드셔야겠죠? 마찬가지로 메뉴에 기초 클릭, 독립기초 클릭 하고 기둥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이번에 이 기둥은 상부에 있는 철골 기둥이 아니라 페데스탈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페데스탈만 선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드래그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이 박스 안에 들어온 페데스탈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독립기초까지 생성이 잘 되었죠? 3D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지중볼을 생성합니다. 메뉴에 보에서 큰 볼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단면은 철근 콘크리트 폭 300에 높이 1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면은 H형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단면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단면 등록 N 입력 엔터 하고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죠. 단면 아이디에 3001000 입력하고 B에 300 H에 10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볼을 모델링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페데스탈의 윗부분을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위까지. 그래야 내림기초층 높이로 보가 생성이 되고요. 컨트롤 키와 휠 마우스를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페데스탈의 윗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지중볼을 생성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성한 건 그냥 큰 보입니다. 이 보가 토합과 수합을 받는 지중보로 설정이 되도록 특성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뷰 내비게이션에서 인면을 선택해 주고요. 이 보드를 지중보로 설정하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특성에 특성 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토합, 수합, 부재 지정입니다. 토합, 수합, 부재 지정을 클릭하면 토합과 수합을 받는 부재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지정을 위해서 이 내림기초층에 생성한 보들만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상부의 도구막대에 가시면 큰 보 선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구막대는 부재만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큰 보 선택을 클릭하고 내림기초층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3D로 볼게요. 이렇게 큰 보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선택한 보들이 모두 지중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부재 생성의 마지막 과정인 SOG 슬래브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조 슬래브가 바닥 하중을 슬래브, 보, 기둥, 벽체,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하중을 전달하는 데 비해서 SOG 슬래브는 바닥 하중을 슬래브에서 집안으로 바로 전달시킵니다. 때문에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별도의 옵션으로 모델링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메뉴에서 슬래브 클릭, 그리고 그중 슬래브를 클릭하면 메시지 창에서 먼저 현재 단면부터 확인할게요. 현재 단면이 200단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SOG 슬래브의 단면 두께인 300을 설정하기 위해서 새 단면 등록 N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아이디에 300, 그리고 두께에도 3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현재 단면이 300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옵션 명령 끝을 보시면 SOG 슬래브의 명령어인 영문 5가 나타나 있습니다. 영문 5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두께 300의 SOG 슬래브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만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슬래브를 생성하듯이 대각선 방향의 두 점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페데스탈의 윗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슬래브가 아래쪽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구조 부재는 모두 모델링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비구조 부재를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박공 형태의 단층 철골 건물에서는 풍화중을 입력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에 해당하는 사용자 슬래브, 사용자 벽을 모델링합니다. 기본적인 부재 생성 방법은 구조 부재의 벽 슬래브와 동일하나 명령을 비구조 부재의 사용자 벽, 사용자 슬래브를 선택해서 모델링합니다. 그 첫 번째 사용자 벽부터 생성해 볼게요. 모델링 메뉴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비구조 부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비구조 부재를 클릭하면 사용자 벽과 사용자 슬래브가 오늘 우리가 생성할 패널의 명령들입니다. 사용자 벽을 클릭하고요. 자,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코너 기둥 아랫부분부터 클릭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 점을 클릭해서 벽을 생성하시게 되면 분명 또 용마루 높이까지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레벨을 조정합니다. 레벨을 지정하고 기둥 높이인 8200을 입력하고요. 엔터. 기둥의 아랫부분 스냅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하시기 전에 다시 레벨 지정을 루프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지점의 높이는 루프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용마루까지 정확하게 클릭. 보셨죠? 그리고 다시 끝점의 높이는 8200이죠? 레벨 지정으로 바꾸고 클릭. 그리고 반대 방향은 8200이에요. 그대로 클릭. 컨트롤 키와 휠 마우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용마루 높이는 다시 루프죠. 루프를 클릭하고 중심까지 클릭. 다시 레벨 지정. 그리고 끝까지 클릭. 그리고 마지막 클릭. 엔터. 이렇게 높이 조절까지 모델링 하셨어요. 이 부분 높이 조절하시는 게 좀 헷갈리시면 다시 돌려서 제가 모델링한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붕에 있는 슬래브를 모델링 할게요. 마찬가지로 비구조 부재의 사용자 슬래브를 클릭하고 사용자 슬래브 모델링 방식은 일반 슬래브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각 끝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점, 용마루까지, 끝점, 마지막, 클릭, 엔터, 또 끝점, 끝점, 용마루에서 용마루까지, 기둥 끝선까지, 그리고 마지막 점, 클릭. 자, 이렇게 비구조 부재까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개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화중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조물의 풍화중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경량지붕의 경우 해석 및 설계 시 고려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풍화중을 직접 입력합니다. 먼저 메뉴의 해석 탭에서 기본하중 설정을 클릭하면 기본하중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풍화중 탭을 클릭하고요. 풍화중의 입력 방식을 직접 입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하중 탭도 클릭해서 건물이 단층이므로 지진하중의 해석 방법도 등가정적 해석법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풍화중을 입력하시기 전에 설정까지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 전에 잠깐 풍화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칠판으로 갈게요. 초급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에서는 구조 기준에 따라서 풍화중이 자동으로 입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델에서는 직접 입력하는 걸 방금 체크 같이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면에서 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바람이 건물을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는데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와류 현상도 생기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당기는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경량인 경우에는 이 벽이 이렇게 들리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입면상에서도 한 번 더 볼게요.
바람을 이렇게 받는 벽을 풍상벽, 바람이 빠져나가는 벽을 풍하벽, 이렇게 힘을 받고 빠져나가고,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풍상면에서 바람을 받고 지붕 풍하면에서 빠져나가는데, 이 지붕 풍상면 경우에는 이 세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와류 현상 때문에. 지붕 풍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뜨게 돼 있고요. 와류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상에서 경량지붕 풍하중 설정하는 기능을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감 하중을 입력하기 위해서 패널을 모델링 하셨죠. 그 패널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 벽과 사용자 슬래브에 풍하중을 직접 입력하시는 걸 지금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의 해석 탭의 하중 설정 카테고리에서 경량지붕 풍하중 아이콘을 클릭해서 풍하중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유형의 박공 지붕을 선택하고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각 형상의 치수들을 입력하면 되는데, 치수를 계속 확인하면서 입력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실까봐 프로그램에서는 치수를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귀여운 아이콘, 자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처마 높이를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처마 높이 치수가 쏙 들어와 있고요.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높이도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클릭, 클릭하면 Z축 방향으로만 높이가 선정이 되고요. 깊이, 클릭, 클릭. 이제 폭이요. 폭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클릭. 그리고 하중 분단 폭을 클릭합니다. 하중 분단 폭은 중간쯤을 클릭할게요. 한 칸을 클릭합니다. 자, 치수가 모두 입력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풍하중이 적용될 부재들을 선택합니다. 그 부재를 선택하기 전에 잠시 부재 선택 가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부재 선택 가이드를 클릭하면 풍 방향에 따라서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이 90도 방향이기 때문에 풍 방향에 풍을 바로 맞는 벽이 A면이고요. 그리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면이 B면입니다. 그리고 지붕에서도 C면, D면 이런 순서로 되겠죠? 하나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클릭하고 A벽에 바람을 맞는 풍상벽을 클릭하겠습니다. A면, 벽 클릭하고 탑뷰에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바람을 이렇게 맞고 있었죠. 그리고 엔터. 7개의 벽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풍하벽 이쪽 면이고요. 엔터. 그리고 지붕면. 바람을 맞는 풍상 지붕면을 클릭합니다. 엔터. 그리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풍하 지붕면을 클릭하고요. 엔터. 그리고 풍 직각 방향도 클릭합니다. F. 직각 방향, 엔터. 왼쪽의 이미지와 부재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부재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벽체와 모든 면을 선택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복습하실 때 저와 동일하게 부재가 선택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부재 개수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요. 3D 뷰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풍하중이 설정되고 풍하중 값 역시도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둥, 보호, 기초 등 구조 부재들을 생성했고, 두 번째로 비구조 부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자 벽과 사용자 슬랩으로 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풍하중을 경량지붕 풍하중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H형광 기둥의 배치점 생성 방식으로 인해 부재 중심을 정확하게 클릭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재들의 절점과 절점, 절점과 구조선을 연결하시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와이어프레임을 중간중간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재 타입별로 경계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둥, 기둥과는 큰 보로 연결, 보와 보 사이에는 작은 보로 연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완성했으므로 이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초급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 과정에서 하셨던 것처럼
해석 설계 수행 전후로 각각 정보와 모델링, 해석 결과에 대한 모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석 설계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과 하중 입력까지 완성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모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전의 모델 검토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하중, 재료 등의 입력 정보가 해석 설계 작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구조 기준과 다양한 실무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 이전의 모델 검토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오류 또는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면 보다 원활한 해석 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의 도구에서 모델 검토를 클릭하고 체크리스트에서 해석법과 해석과 설계를 체크 오프합니다. 체크를 하시더라도 해석 설계 수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값들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왼쪽에 모델 검토 항목들을 천천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한 내용들은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하중에 해당하는 두 항목들이 체크를 요하는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검토를 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닥 활하중 크기 적절성 검토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나오고요. 검토 226번 슬래브의 활하중이 설정된 범위 1에서부터 5 값이 아닙니다. 적절한 값인지 확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트레이서의 땡땡땡 상세 설정을 클릭하면 SOG 슬래브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SOG 슬래브에 제하된 활하중이 1에서부터 5가 아니라는데요. 우리가 몇으로 설정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보의 구조 정보를 선택해서 확인해 볼게요. SOG 슬래브는 1층 바닥에 있는 슬래브이기 때문에 내림기 초층에 있는 활하중 값을 확인하셔야겠죠. 활하중 값이 지금 디폴트 값으로 12kN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값이 설정된 이유를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건물 용도별 하중 보기 및 편집이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 앞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건물 정보에서 입력한 창고시설 창고에 해당하는 활하중 12 값이 입력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활하중은 KBC 2009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서 용도별 실별로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2 값이 어떤 값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땡땡땡이라는 상세 설정을 보시면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KBC 2009에 의거하여 기본 등분포 활하중 값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중 용도에서 창고를 보면 중량품 저장 창고 시설이 활하중 값이 12입니다. 지금 이 값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 따라하기 모델의 용도는 경량품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활하중 값을 6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6이라는 활하중 값을 확인하신 이후에 창을 닫고 활하중 값을 6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해서 모델 검토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드디어 해석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 해석 및 설계가 진행됩니다. 해석 설계 수행 버튼을 클릭하고요. 단축키는 F5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해석 설계 이전 단계를 전처리 모드라고 하고 해석 설계 이후 단계는 후처리 모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물쇠가 열림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해석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되면 오른쪽 자물쇠가 잠긴 모양의 후처리 모드로 표시되게 됩니다. 정형이나 중저층 건물일 경우에는 고유층 모드수가 10차 이전의 질량 참여율 90% 이상 확보가 되는데 건물의 비정형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차 이상이 되도록 질량 참여율의 진행이 아주 미소하게 변화가 없다면 구조 모델에서 부재의 연결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이므로 해석을 중단하시고 구조 모델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질량 참여율 그래프는 닫기를 눌러주고 모델 검토도 X 표시로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델 검토를 수행하셔야겠죠? 메뉴에서 도구의
모델 검토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체크리스트의 해석법과 해석 설계까지 체크를 하시고 모델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석 설계 수행 이후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들의 오류 또는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모델 검토인 후처리 모드에서의 모델 검토를 하셨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한 내용들의 NG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바닥 고정하중 크기의 적절성 검토와 바닥 활하중 크기의 적절성 검토가 여전히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모델 검토는 입력한 데이터들과 모델과 해석 결과에 대한 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검토를 완료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 없이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구조 모델링을 완성하여 해석 설계 수행을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수행했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은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건축 구조 기준 KBC 2009에 따라서 구조 해석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 전을 전처리 모드라 하고 해석 설계 이후를 후처리 모드라고 하는 것도 기억나시죠? 도구막대의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열린 모양에서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잠김으로 바뀐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해석 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마이다스 이젠만의 강력한 체크 시스템, 모델 검토를 해석 설계 전과 후로 각각 수행해서 오류와 적절성 체크 사항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체크해주는 것까지 학습하셨습니다. 이 다음 과정은 결과 검토입니다. 모델링했던 부재들의 단면이 적절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셔야겠죠? 해석 설계 결과를 확인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모델 검토까지 완료하셨으니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을 도면 형태로 제공하는 2D 기본 결과를 확인합니다. 2D 기본창이 추가되었고요. 클릭하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내력, 지지력 검토, 하중 간략도, 설계 결과 간략도, 구조 평면도까지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는 지내력, 지지력 검토를 가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하중 간략도를 확인하신 이후에 설계 결과 간략도와 구조 평면도를 함께 보시면서 필요시에 단면 또는 배근을 편집함으로써 고품질의 결과물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내력, 지지력 검토를 더블 클릭하고요. 이 텍스트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디스플레이에서 제목을 키워볼게요. 플러스 버튼으로 제목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내력, 지지력 검토는 결과 확인 과정 중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부재별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모든 층의 부재가 OK를 나타내더라도 지내력, 지지력 검토에서 NG 결과가 확인된다면 상부 구조물의 설계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때문에 NG 결과를 반드시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지내력, 지지력 검토에서는 NG 항목이 없습니다. 모두 OK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인 하중 간략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간략도의 바닥 하중에 1F 바닥을 클릭해 볼게요. 앞서 모델링했던 SOG 슬래브의 결과값이 나타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마감 하중인 고정 하중, 그리고 두 번째가 자중, 세 번째가 중량품의 저장 창고의 활하중 값이 입력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모델 검토를 하시면서 활하중 값을 변경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F 바닥을 확인하겠습니다. 부재별 설계 결과인 NG, OK, CK가 출력되는 형태이며 부재의 단면 크기와 강도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CK라고 주어지는 항목은 강도비가 0.5 미만의 부재를 표시하고 있고요. OK라고 표시된 부재들은 강도비 0.5에서 1.0 미만의 부재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보트리 아랫부분에 뷰 탭에 가시면 단면 정보를 클릭해서 단면 정보와 재질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재의 상세 결과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부재를 더블 클릭하면
설계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만약에 NG 부재였다면 단면을 가이드해주는 설계하기 버튼으로 OK인 단면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 상세 설정하기에서 상세적인 항목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각종 힘에 대해서 OK와 CK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을 닫고요. 자, 본 따라하기 모델에서는 모든 부재와 모든 항목에 대해서 NG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NG가 있을 경우에 OK로 변경하시는 그 과정도 학습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재 하나를 NG로 만들고 그걸 OK로 변경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부재를 변경하기 위해서 전처리 모드 아이콘인 자물쇠 열림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정보와 모델링을 수정할 수 있는 전처리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기둥 부재 하나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단면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링 탭에서 특성 카테고리에 있는 부재 단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둥이라고 있고요. 기둥을 클릭했을 때 기둥에 해당하는 단면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단면 리스트는 정보트리에 있는 기둥 리스트와 동일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기둥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타나면 철골 탭을 클릭하고 아이디에 10050을 입력하고 H형광 단면 이름에 10050 가장 작은 단면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설계 결과를 삭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Yes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닫기. 그러면 왼쪽 정보트리 창에 10050이라는 H형광 단면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네 번째 기둥을 클릭하고 왼쪽에 정보트리 창에 있는 단면 리스트를 마우스로 누르신 채로 오른쪽 작업창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부재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페데스탈의 크기는 상부 기둥 단면의 크기에 의해서 자동 계산되고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페데스탈은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데스탈을 클릭하고 편집에 삭제 버튼, 다시 모델링에서 기초에 페데스탈을 클릭하고요. 기둥 선택에 방금 생성했던 얇은 기둥 클릭, 엔터. 작은 페데스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2D 기본의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F 바닥을 더블 클릭했을 때 방금 변경했던 기둥에서 NG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NG라는 표시가 있고요. PM이라는 표시도 나타났는데요. 이건 충격과 휨 모멘트에서 NG가 발생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더블 클릭해서 설계 편집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대화 상자를 보시면 지금 설계하기 버튼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설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OK인 단면들을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부재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상세 설정하기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단면을 DB 중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생성했던 단면으로 변경해 볼게요. H형광 450 곱하기 200으로 변경하고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 단면은 모든 힘들에 대해서 CK인 결과를 나타내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CK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부재를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재설계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전처리 모드로 전환이 되고 다시 한번 해석 설계를 수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가 OK로 최종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들이 OK인지 결과를 확인하신 이후에 성과물을 생성하셔야 하고요. 정보트리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가시면 DWG로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각 결과들을 도면 형태로 편집하실 수 있도록 DWG로 저장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트리 메뉴의 2D 기본창이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의 각 항목들은 성과물 생성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실 땐 항목이 나열된 순서대로 진해력, 지지력 검토부터 하중 간략도, 설계 결과 간략도, 구조 평면도 순서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지내력, 지지력 검토는 건물 하중을 기초 하부에 집안이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 상부 구조 부재가 모두 OK를 나타내더라도 지내력, 지지력 검토에서 NG가 있다면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 없으니 반드시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출력 형식은 OK, NG, CK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OK는 강도비 0.5에서 1.0까지의 부재로 설계 결과가 적당함을 보여주고요. NG는 강도비가 1.0을 초과하는 부재로 배근이나 단면을 편집하셔서 반드시 OK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K는 강도비 0.5 미만의 부재로 사실 OK인 부재이지만 강도비에 여유가 남는 부재예요. 따라서 CK를 반드시 OK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나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재 단면을 줄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NG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어떤 힘에 대해서 취약한지 보여주는데 MNG라고 표시된다면 휨 모멘트, S는 전단, P는 기둥에서는 충력, 기초에서는 지내력 또는 지지력에 대해서 NG를 표시합니다. 각 NG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다음 과정은 드디어 구조 계산서와 내진 안전 확인서를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성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성과물을 생성하시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메뉴의 결과에서 구조계산서와 안전확인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클릭하고 회사명에 마이다스 IT를 입력하겠습니다. 주소도 경기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입력하고요. 이름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구조 계산서에 출력될 도면들과 결과들이 캡처되는 화면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조 계산서가 완성이 되었고요. 표지와 목차, 설계 개요와 하중, 구조 평면도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조 평면도는 건물 형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페이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인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전확인서요. 안전확인서는 MS 워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워드로 출력이 가능하시고 워드가 없으신 경우에는 프린트 뷰를 선택하셔서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고품질의 구조안전 확인서까지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골 건물 따라하기에 건물 정보 입력부터 성과물 생성까지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철골 건물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 다시 떠올리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 입력을 하셨고 도면 밑그림을 활용하여 구조 모델링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풍화중 입력 가이드에 따라서 박공형 철골 단층 건물의 풍화중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설계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 NG 부재를 OK로 변경하여 결과물을 출력하는 것까지 구조 설계 전 과정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동영상 학습하신 후에는 반드시 꼭 복습하셔야겠죠? 홈페이지에 있는 CAD 도면과 문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꼭 이젠으로 직접 해보시는 거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젠 고수가 되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강사님, 저 이제 마이다스 이젠 전문가 됐어요. 이젠으로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이렇게요. 그럼 저는 중급 과정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이상으로 철골 건물 따라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